일 끝나고 차에 탔는데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차 알못이라 이럴 땐 참 난감합니다. 갑자기 비가 주룩주룩 오기 시작하고 우선 보험사에 긴급 출동 서비스를 요청했습니다. 퇴근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차가 시동이 안 걸리네. 경고등을 켜놓고서 차문을 잠갔는데 배터리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긴급 출동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시골이라 오시는데 한참 걸릴 줄 알았는데 의외로 10분 만에 금방 오셨습니다. 다행히 엔진 쪽이 아니었고 배터리 심폐소생술을 시키고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그런데 3일 뒤 또 같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소생술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차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은 이 화면만 봐도 어디가 잘못됐는지 아실 것 같은데요. 결국 견인해서 공장에 맡겨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견인은 처음 해보는데요. 안 그래도 보험료가 비싼데 또 보험료가 올라가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전주에 있는 쉐보레 서비스 센터에 왔습니다. 부안 공업사에서 못 고친다고 해서 결국 전주까지 차가 보내졌습니다. 우선 키박스가 고장났고 여분의 키를 하나 더 갖고 오라고 하셔서 일 끝나고 부랴부랴 키를 갖고 전주까지 가서 전해드렸습니다. 키박스를 교체하고 배터리도 새 걸로 교체하고, 근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냉각수가 누수돼서 엔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냉각수 없이 달리느라 차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안 그래도 완주 갔을 때 잠깐 타는 냄새가 났었는데 알아채지 못해서 미안할 뿐입니다. 분명 고장 전에 저에게 신호를 보낸 것일 텐데 무시하고 쌩쌩 달렸으니까 이렇게 생고생하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키를 맡기고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하셔서 다시 1시간 걸려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시골에선 차를 수리하는 것도 멀리 왔다 갔다 해야 하고 참으로 번거로운 일이구나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나저나 수리 후에 차는 또 어떻게 가져와야 할지, 둘이 전주까지 가서 한 명은 다시 차를 끌고 와야 하는데 정말 제가 잘못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엔진 쪽 문제는 없다고 연락이 와서 한시름 놓았는데 다음날 아침 언니에게서 문자 한 통이 와 있었습니다. 나기사가 맹장 걸린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빠까지 맹장에 걸리셨습니다. 나이도 많으신데 걱정이었습니다. 옆에서 간호하는 엄마도 힘들까봐 걱정됐고 마침 쉬는 날이라 서울행을 결심했습니다. 강남 센트럴 터미널까지 3시간이 걸리고 강남 터미널에서 병원까지 또 1시간을 가야 합니다. 총 4시간 거리이고 1년 만에 서울에 갑니다. 아빠가 아프고서야 서울에 올라가는 것 같아서 조금 죄송스러웠습니다. 사놓고 읽지도 않은 책을 하나 챙겨왔습니다. 책도 근 1년 만에 읽어보는 것 같습니다. 대학생 때 좋아하던 최승자 시인의 책이 오랜만에 활자가 잘 읽히면서 술술 넘어갔습니다. 오랜만에 들른 휴게소 물가가 장난이 아닙니다. 배는 고픈데 다 너무 비싸서 고민하다가 그나마 제일 싼 핫도그 3,500원짜리를 하나 먹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강남 신세계 백화점입니다. 평일인데도 여전히 사람이 많고 정신이 없습니다. 병원 가면 분명 밥 먹기가 애매할 테니까 여기서 엄마 것까지 도시락을 사가기로 합니다. 전복 버터밥이 2개 구입했는데 24,000원입니다. 오랜만에 살펴보는 지하철 노선도입니다. 오가는 사람만큼이나 정신이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들어가진 못하고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마스크도 꽤 오랜만에 껴보는데요. 보호자 상주도 한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엄마를 집에 보내고 보호자 변경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가장 멀리 사는 딸내미가 가장 먼저 달려왔습니다. 언니들은 바쁘니까 제가 잘 보살피도록 합니다. 왜 일어났냐고. 낯설지 않은 병원 풍경입니다.
아빠가 소변이 잘 안 나오는 모양입니다. 10분에 한 번씩 화장실을 그래도 가는데 바로 화장실 소변이 잘 안 갔네? 나옵니다. 마스크 빼. 방광염인지 엄청 괴로워하십니다. 그래도 수술 직후인데 화장실에 혼자 다녀오시니까 참으로 다행이었습니다. 나기사는 피주머니도 조심해. 차고 수액도 여러 개 맞고 있었는데 아빠는 증상이 덜한가 봅니다. 근데 충수염이 크게 화장실을 번지기 가래? 전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수술 부위가 아니었습니다. 조심해, 이거 걸리지 않게. 터질 것 같은데. 혼자 갈 수 있어? 천천히 해. 이제 낫겠지 하고 있는데, 이게 점점 더 심해지는 거야. 그래, 엄마가 가서 약을 사왔어. 체한 거하고, 소화가 안 돼서 그런다고, 소화제를 2가지 사왔더라고. 그래, 그걸 먹어도 안 돼. 더. 아유, 그냥, 밤새도록 그냥 뭐 기고 그냥 달랑달랑 그냥 일을 쳤지. 그래 도저히 안 되겠어. 병원을 가야지. 물 먹어도 되냐고 물어봐. 한 모금만 먹어도 되냐고. 괜찮아, 입 벌려봐. 응? 입 벌려보라고. 입 안을 축여도 돼. 우리 거입은 삼키게 되는데. 아, 괜찮다니까. 원아이도 다 했어. 그거래. 아이고. 3일 만에 먹는 첫 끼입니다. 나기사는 미음부터 시작했는데 수술 후 첫 끼에 네, 고기 점심. 반찬이 나왔습니다. 너무 질겨서 못 먹겠다고 다 남기긴 했지만 어쨌든 큰 병이든 아니든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건 정말 곤욕입니다. 여기저기 앓는 소리에 짜증나는 목소리. 누구 하나 얼굴에 생기라고는 없습니다. 병이 나으려고 오는 곳인데 여기 오래 있다가는 안 아픈 사람도 병이 들 것만 같습니다. 정말 아프지 말아야 하는데 이게 내 맘처럼 되지 않으니까 문제입니다. 3일이면 퇴원하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오래 있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아지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다시 집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밥을 못 먹어서 신세계백화점에서 떡 하나를 샀는데 14,000원이었습니다. 가격도 안 물어보고 산 제 잘못이지만 오랜만에 와서 서울 물가에 놀라면서 돌아왔습니다. 나기사와 함께 먹으려고 사온 만두입니다. 이것저것 담다 보니 이것도 2만 원 정도 됩니다. 백화점이라 더 비싼 거겠지만 치솟는 물가가 이제는 무섭습니다. 집에 오니 자동차 견적도 나와 있었습니다. 예상보다는 적게 나왔습니다. 애초에 눈치챘어야 하는 건데 자동차도 아빠 몸이 아픈 것도 왜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왜 틀린 스텝을 밟으려 할까요?